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는 여정을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품격 있고 우아한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고귀한 인품과 평온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특별한 분위기를 풍기며 그들의 행동과 말투에서 남다른 차이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우아하고 격조 있는 삶을 바라는 마음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종종 중년이나 노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세련되지 못한 행동을 목격하곤 합니다. 그러한 행동들은 때로 본연의 품위를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심지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없을까요? 혹시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련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들이 품위를 잃고 우아함을 상실하게 만드는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나 천박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의 행동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지를 결정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로서 항상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의 행동이 무례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제 생각에 무례함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물론 무례함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람들이 세련됨을 잃고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4가지 행동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이 내면의 불안함을 숨기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할 때 타인의 가치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중 일부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시하려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존경을 받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내면의 미성숙함과 빈약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한 번은 사회적으로 높은 학식과 지위를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저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그는 권위를 내세우며 자신이 우월하다는 태도를 보였고 주변 사람들을 경시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화려한 외모 뒤에 숨겨진 미숙함과 성숙하지 못한 태도였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화려한 말과 도덕적 설교는 제게 아무런 가치도 없어졌습니다. 반면 진정으로 자신감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그들은 항상 타인을 존중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지적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것이 내면의 열등감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항상 세련미와 포용력을 키우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품성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무례하게 만드는 행동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선입견이란 실제 경험이나 충분한 이해 없이 사람이나 사물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입견이 오랜 시간에 걸쳐 강화되면 편견으로 굳어지는데
이는 종종 현실과 맞지 않는 일방적이고 고정된 관점으로 이어집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쉽게 휘둘리며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고수하려 하고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만을 자주 표현하며 끊임없이 불평만 늘어놓는 모습을 보이게 합니다. 사고의 성숙함은 시야를 넓히고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럽고 폐쇄적이며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경직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주며 특히 사교적인 대화에서는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10년 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불편함을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현재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인구 감소 문제가 언급되었고 한 친구가 본인과 아내가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친구가 그 결정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큰 실수라며 심지어 친구의 아내에게 직접 전화해 생각을 바꾸라고 설득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모두가 주제를 바꾸려고 했지만 그는 끝까지 논쟁을 이어가며 친구의 삶을 자신의 관점에 맞추려 했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지만 그는 자신이 대화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감정적으로 비판하고 강요하는 행동이야말로 사람을 무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말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자녀가 성장한 후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했던 사람들이 그 아이의 삶에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상황이나 가치관의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이유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강요하며 자신과 똑같이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은 존중심의 결여와 세련되지 못한 행동의 다름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아이 없이도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각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삶의 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날 대화 이후 저는 그 고집스러운 친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인 사람이 여전히 그토록 편협하고 강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무례하게 만드는 행동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언제나 자신을 웅장하고 완벽하며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보이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실제로 내세울 만한 깊이 있는 내용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친구, 가족 또는 친척의 성과와 이야기를 빌려와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나 자녀의 성공을 끊임없이 자랑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인의 성과가 결코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과장된 자랑이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과 피로감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 숨겨진 가식과 피상적인 모습을 쉽게 간파합니다. 반면 진정으로 세련되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성취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겸손함과 진정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지속적인 매력과 존경을 이끄는 열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심으로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인상을 남기기 위해 과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무례하게 보이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을 무례하게 만드는 행동은 과시하고 잘난 체하는 태도입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련된 사람들은 이러한 욕구를 절제할 줄 알고 적절한 기회를 기다려 실력과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유명한 말 중에 조용히 열심히 일하면 세상이 결국 당신을 인정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통해 진정한 존경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겸손함과는 반대로 일부 사람들은 즉각적인 주목을 원하며 어디에서나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예의상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친 자랑과 과시는 불편함을 넘어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닐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언제나 대화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자존감 부족이나 성격 장애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애성 인격장애나 공주병 또는 왕자병과 같은 증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닐은 자신이 특별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성취를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자기과시는 주변 사람들을 낮추려는 의도로 비치기 쉽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종종 외면당하고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겸손함과 진정성은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과시와 허세는 순간의 주목을 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진정한 가치를 행동과 성과로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과시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나 능력의 부족을 화려한 외모와 과장된 이야기로 감추려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누구나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는 이러한 허풍과 과장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진정성, 실력, 그리고 세련된 행동을 더욱 높이 평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찮은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원한을 품으며 악행을 저지르고 그릇된 생각을 가진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기만적이며 아첨을 일삼는다. 생명을 해치고 자비심이 없으며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재산을 빼앗으며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은 모두 하찮은 사람이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부유하면서도 부모나 가족에게 무관심하거나 가까운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이야말로 경멸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과장된 말이 아니라 행동과 타인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존경받고 싶다면 비어있는 과시 대신 진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보세요. 내일이 고귀한 품격과 세련된 행동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의 글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